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거창하게 소개를 받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근데 어떻게 점심 시간이 조금 짧았을 텐데 식사들 하셨을까요? 충분하게? 목소리에 힘이 없으신 거 보니까 식사를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아, 네, 저만 잘 먹은 것 같습니다. 네. 어, 어쨌든 이렇게 오후에 오늘 좀 날씨가 많이 추웠잖아요. 그리고 저도 어제 서울에서 제주로 이제 날아왔는데 저는 생각보다 그 날씨가 추워서 깜짝 놀랐어요. 전주만 하더라도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제주 가면은 거의 뭐 우도시 필요 없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어쨌든 서울보다는 그래도 온도는 따뜻한 것 같아요. 단지 그냥 바람 때문에. 그래서 조금 걱정한 거는 제가 이 비행기가 잘 도착을 할 수 있을까 무사히 제가 이 시간에 맞춰서 올 수 있을까 했는데 뭐 다행히 무사히 왔고요. 이제 올라갈 거 걱정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무사히 비행기가 잘 뜨도록 같이 기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좀 졸린 시간인데 다행히 식사를 많이 못 드셨나 봐요. 그래서 좀 안 졸리시죠? 아, 다행입니다. 저 긴장 많이 했거든요. 다들 졸고 계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물론 제가 지금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얼굴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시각장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계시거나 이런 분들까지는 잘 얼굴이 안 보이시는데 지금 앞에 보니까 당당히 혼자 계시더라고요. 저쪽에 또 한 분 계시네요. 좀 앞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좋을 텐데 또 그렇기는 싫으신 거죠? 아, 네, 존중하겠습니다. 네, 존중할 거고요. 그러면 전 방금 이제 소개받은 대로 제 소개부터 하면서 천천히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라고 하기에는 강연이죠, 강연. 강연하고 강의는 완전히 좀 개념이 다르니까요. 근데 저는 솔직히 제주가 낯설지는 않아요. 매년 아까 소개받은 대로 제가 소속되어 있는 극단인 장애인 문화예술극회 휠에서 전국 제주 장애인 연극제 다들 아시나요? 네, 거의 매년 저희가 오고 있거든요. 네, 연극제 하루 하려고 비행기 타고 날아오고 있습니다. 날아오갔다가 날아가고. 네,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좀 저는 제주도에서 낯설지는 않은데 항상 보던 풍경이 똑같아요. 공항 내려서 제주문예회관 가고 거기서 근처에서 밥 먹고 숙소 갔다가 뭐 술 한잔 하고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네, 술 한잔 하고 어차피 다들 그렇게 지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또 날아가고 그래서 거의 항상 같은 모습만 봤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색다른 공간이 있고 뭐 볼 게 너무 많고 그래서 내가 지금 좋은 경험을 하고 있구나 해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네. 서론이 너무 길었죠? 네. 자, 제 소개는 방금 이제 들으셨겠지만 잘 보이시나요? 제가 어디 쪽에 서야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쪽에 있으면 더 잘 보일까요? 지금 괜찮은가요? 네네네. 그래요? 그럼 다시 친해지도록 여기 서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 혼자 외롭게 계시면 안 되니까요. 자, 제 사진이에요. 반 좀 가렸는데 제 사진 맞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필은 옆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극회 장애인 극단 휠이라고 할게요. 너무 길어서 극단 휠 부단장으로 있고요. 그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장애인식 개선 강사, 교육 강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뭐 네, 그 정도 활동하고 있고요. 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저도 조금 당황한 게 강연을 맡은 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강인을 한 적은 있어요. 학교 대상으로. 근데 강연을 한 거는 거의 지금 처음인데 제가 조금 두려워하는 게 강연이거든요. 왜냐하면 뭔가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아요. 강연자 계속 말을 하고 이제 청강자는 계속 들어야 하고 뭔가 소통은 좀 잘 안 되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저를 많이 도와주시길 바래요. 많이 웃어주시고
만약에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뭐 질문도 해주시고 나중에 또 소통의 시간 아까 보니까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기 계신 분들 거의 예술계 종사하시고 계시죠? 아니면 뭐 관심이 있어서 이 자리에 계시겠죠? 네, 그냥 오신 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한 7년 전, 8년 전만 하더라도 예술에 관심이 1도 없었어요. 네, 갑자기 배우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에는 예술 쪽에 전혀 관심도 없었고 그냥 관심사가 돈 잘 벌고 돈 잘 쓰고 그냥 뭐 유식하게 경제 활동이라고 하죠. 근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고민거리였거든요. 그 전 제 직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떤 장면이죠? 물리치료사.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군요. 네네, 맞습니다. 아니, 물리치료사도 틀린 건 아니지만 제가 했던 거는 이제 안마사였어요. 시각장애인들이 거의 대부분이 안마업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좀 시력에 대한 걱정 없이 일을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저도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배운 것도 없고 눈도 나쁘고 어디 취업도 안 되고 어디 가서 뭘 해서 먹고 살 수 있지 이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제 주변의 시각장애인 분들 한 열의 여덟은 이 안마사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안마사 일을 택했고요. 근데 이게 나쁘지만은 않은 게 벌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뭐 장애가 없는 직장인들 월급의 한 3분의 2? 그건 이제 근데 손님이 정말 많았을 때. 근데 손님이 없으면은 그냥 100만 원 초중반 이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은 얼마를 벌고 있을까요? 뜬금없죠. 네, 제가 계속 뜬금없이 여쭤볼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마음껏 던지셔도 됩니다. 뭐 이거 뭐 틀렸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할 건 아니니까. 제가 지금 뭐 얼마 정도를 벌고 있을까요? 네? 네, 아니 그러니까 모든 배우를 하면서, 배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 적은 기준이 어느 정도일까요? 아니 하나 생각보다 낮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내 예상보다 낮게. 예전 수입의 3분의 1.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한 달에 그러니까 굳이 월급으로 따지자면 이게 월급으로 따질 수 있는 금액은 아니지만 나눌 수가 있잖아요. 나눠서 생각하면 뭐 한 달에 한 3, 40 될까 말까? 근데 예술 하시는 분들은 거의 그럴 거예요. 정말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확실하잖아요. 부분이. 일이 있을 때 좀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또 그 일마저 없으면 수입이 점점 줄어들고 저도 그래요. 그래서 아까 프로필 보셨죠? 뭐 장애인식 개선 강사도 하고 뭐 그 밑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라파엘 코러스라는 시각장애인 합창단이 있어요. 거기에 단원으로도 있거든요. 뭔가 활동은 많이 하는데 돈이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배우도 그래요. 돈이 막 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렇다면 저는 이 마사지업을 계속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입이 3배가 차이가 납니다. 굉장히 어렵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맞습니다. 굉장히 뭔가 철학적인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냥 간단하게 제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그 돈도 안 드는 거 뭐하러 해, 배우를? 그냥 하던 거 하지. 저게 정답인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특히 제 부모님이 봤을 때. 근데 지금 부모님은 제가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만족을 하고 계실까요?
아, 또 똑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바뀌지 않았고요. 야, 아직도 말씀하세요. 야, 그거 해서 한 번 가면 뭐 얼마 버니? 그러면 뭐 얘기하면은 왜 하니? 너 딴 거 해라. 아니 누가 이 한 달에 몇 3, 40 버는 직업을 누가 어느 부모님이 좋아하겠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저는 지금이 훨씬 행복하다는 겁니다.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을 꺼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물론 힘든 일 고비가 있고 시기가 있고 다 그런 게 있지만 무엇보다 이제 내가 선택해서 후회하지 않을 일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좀 멀리 봤을 때 나의 좀 모습을 훗날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는 거죠. 제가 안마사해서 돈을 벌었어도 전 10년 후에 똑같은 안마사일 거예요. 똑같이 그 정도 수준의 돈을 벌 거고, 그리고 몸은 이제 지쳐서 나이가 들수록 힘이 딸려서 그만큼 못 벌겠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이 행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극단이에요. 장애인 문화예술극회 휴일 다들 아시나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건데 못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대부분 이게 서울에 있는 극단이거든요. 그래서 잘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저희가 매년 제주에 오고 있으니까 한 번쯤은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연극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모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기쁩니다. 왜냐 기쁜 이유가 질문을 하나 드릴 건데 이거 못 맞추실 것 같아요. 자, 긴장하세요. 자, 저희 극단 휠이 가장 최초 공연을 한 연도가 언제일까요? 그냥 찍으시면 됩니다. 모르면 찍으시면 돼요. 네. 다들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자, 일단 2000년대예요. 2000년대예요. 네, 1980년 이런 데 아니고요. 자, 2000년도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아, 틀렸습니다. 아, 틀렸습니다. 아, 틀렸습니다.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잠깐만. 어느 분이세요? 아, 제가 저희 선물 준비했어요. 자, 겨울이잖아요. 겨울이어서 가장 필요할 것 같은 핸드크림입니다.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향을 보고 고르세요. 근데 다 달라요. 베이비 파우더. 네. 기묘향. 네. 화이트 머스크. 아, 다 일일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네요. 네, 다음 사람을 위한 배려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질문이 앞으로 하나 정도 더 남았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직 상품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 무슨 영업하러 온 것 같아요. 그죠? 강연하러 왔는데. 네, 맞아요. 2003년도에 첫 연극을 했어요.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은 올해가 언제죠? 네, 기념비적이게도 우연의 일치처럼 제가 이 자리에 섰는데 무려 20년이 흐른 이 세월이 지난 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2003 어게인 2003 생일 파티라는 제목의 공연을 했어요. 자, 이게 그 포스터고요. 다시 2003년에 했던 그 처음 작품을 가지고 이번에 새롭게 연극을 올린 거예요. 공연을 한 거예요. 근데 확실히 이 정서적으로 20년이라는 시기가 흐르고 나니 좀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대본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그래서 그냥 윤색만 해서 이제 올렸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뭔가 20년이라는 그 좀 기념비적인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살리자. 그래서 이 작품을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거는 그때 당시의 포스터예요. 20년 전의 포스터, 20년 후의 포스터. 뭐 별로 달라진 건 없죠. 그냥 같은 공연을 조금 각색해서 했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단체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20년 동안 단체 운영하기가
어떤가요? 쉽지 않죠. 많은 극단들도 정말 서울에 있는 많은 극단들도 몇 년 못 가서 문 닫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하물며 장애인 극단인 그냥 공연을 하는 장애인 극단이 20년을 했다는 거는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저희 그 11월 달에 저희가 3일간 공연을 했어요. 10일부터 12일까지 총 6회 공연을 했었는데 그때 지금 현 극단휴일 대표이자 단장이신 송정아 단장님이 나오셔서 인사말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분이 항상 말씀을 하셨던 게 20년 동안 우리가 극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일이죠. 사람이 있어야 단체가 굴러갈 거니까. 근데 사람만 있다고 해서 단체가 굴러갈까요? 아무도 대답이 없으시네요. 굴러간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가장 중요한 건 자본이죠. 네. 유지 비용이 있어야 되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저희 극단은 개인 후원금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개인 후원금을 통해서 저희가 연습실을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연습실 있는 공간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그것뿐이고 후원금은 그냥 연습실 비용 내는데 급급하고 내고 나서는 아무 유지할 수 있는 게 남는 게 솔직히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그렇다면 공연은 어떻게 올려야 될까요? 공연 올리는데 최소 1,000만 원에서 3천, 4천까지 드는 경우도 있고요. 규모에 따라서. 그러면 공연 비용을 어떻게 충당을 해야 될까요? 나라에서 이제 지원금이 받죠. 지원 사업에 공모해서 지원금을 받아서 그걸로 공연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것도 생일 파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총 6회 했다고 말씀드렸죠. 저희 같이 공연을 해서 수익금을 내서 운영해야 하는 극단이 6회 공연, 1년에 6회 공연에서 운영이 될까요? 그러니까 극단은 그냥 운영 자금이 있으니까 어쩌어쩌 했다고 쳐도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배우들은 뭐 공연이 없는 기간에 프리랜서로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극단에 같이 가서 공연도 올리고 해야 하는데 저희 뭐 몇몇 배우들은 그렇게 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정말 드물고요. 그것도 요즘 최근 들어서 그런 좀 기회가 늘어났고요. 그 전에는 거의 극단 공연만 하고 다 그냥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그냥 제 갈 길 가다가 다시 모이고 이런 시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배우들의 이 연기 실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도 거의 뭐 제자리 걸음에서 시작하는 정도? 왜냐면 그 공백 기간에 뭔가 훈련을 하고 아니면 다른 작품을 해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장애인 배우들이다 보니까 그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다른 거 해서 좀 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다들 예술인들은 뭐 2탕 3탕 이렇게 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장애인 배우들이 우리 극단이 아닌 다른 극단에서 하는 공연을 볼 때 보통 어떻게 모집을 하느냐? 오디션을 보죠. 오디션을 보거나 아니면은 뭐 연결해서 연락을 주거나. 근데 비장애인 배우들하고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장애인 배우랑 비장애인 배우랑 도대체 뭐가 다르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걸까요? 네, 질문이에요. 다들 심각하게 보고 계신데 제가 이래서 강연을 싫어합니다. 여기 벽이 있다니까요, 지금. 아니 무슨 통과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뭐 맞습니다. 그것도 맞고요. 근데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말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뭐 이걸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하지만 저는 뭔가 지금 우리가 턴이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까?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만들어져야 되고 그것을 이용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얘기를 꺼냈으니까 그냥 저 사람의 생각은 저렇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처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생각은 저마다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장애인 배우들, 그러니까 뭐 배우라고만 뭐 칭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장애인 예술가들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비장애 예술가들 가장 큰 차이가 기본 평준화가 다르다. 거기서 오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선상에 있는 수준이 아닌 거죠. 쉽게 말해서 저희 배우들 극단에 있는 배우들하고 생각을 하면 비장애인 배우들하고 연기하는 걸 보면은 확실히 달라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저처럼 그냥 우연히 예술을 경험을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디 처음부터 나는 배우 할 거야 이러고 나서 뭐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과정 거쳐서 오는 이런 전공자들이 아니고 거의 그냥 뭐 단체 복지관 이런 데서 하는 프로그램 듣다가 여기 이거 프로그램 괜찮네 하는 사람들이 오는, 그러다 보니 기본기가 다른 거예요. 와서 그냥 현장에서 와서 하려고 하니 안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조차 몰라요. 내가 평소에 어떻게 훈련을 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그리고 연출자들이 거의 이 비장애인 연출자들이거든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연출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서로 간에 또 이해하는 시간이 또 필요해요. 그러고 또 그러면은 훈련시키는 방법 뭐 여러 가지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 또 거기서 생기는 격차가 또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훈련 과정이 너무 길어지고 반복되고 그러다 보니 공연 기회도 줄어들고 악순환이죠, 악순환. 어떻게 얘기하면. 그래서 저는 좀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애인 배우들이나 예술가들도 좀 사회에 나올 때 어느 정도 기반이 확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와야 비장애인 예술가들하고 견주었을 때 좀 그래도 경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교육 시스템이 좀 많이 없다. 특히 장애 예술 쪽이.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거는 저희 이제 공연했던 사진들인데요. 저희는 항상 이렇게 공연할 때 비장애인 예술가, 그러니까 배우들하고 같이 그래도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이 비장애인 배우들은 저희랑 작업을 할 때 어떨까요? 그냥 마냥 즐거울까요? 아니면은 장애인이니까 하고선 넘어갈 수 있을까요? 대부분이 두 번째, 장애인 배우니까 내가 이해해야지. 조금 못하면 내가 더 채워줘야지. 거의 그런 느낌으로 하고 있어요. 그나마 저희 극단에서 조금 많이 활동을 하신 우리 대표적인 배우가 있는데 그분은 그래도 연기를 잘 하시는데 이분이 뇌병변장애예요. 그래서 그날의 컨디션에 대해서 따라서 조금 많이 달라져요. 움직임도 그렇고 무대 섰을 때 긴장해서, 제가 며칠 전에도 공연을 갔다 왔는데 긴장하니까 다리가 지탱이 안 돼가지고 무대를 못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냥 신발을 벗고서는 그냥 무대에 나오시더라고요. 그렇게 공연을 하셨어요.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본인이 알고 있는 거죠. 그나마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이 사진이 먼저 나왔네요. 자, 지금 이거 다 아시죠?
거의 뇌병변 장애 연기의 근본이라고 다들 생각을, 비장애인 배우들은 거의 그렇게 보더라고요. 네, 비장애인 배우들은 뇌병변 장애인 연기할 때 이분 연기를 보고서는 모티브로 삼아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극단에서 했을 때에도 비장애인 배우가 연기를 할 때 이분 또 보고서는 했다고 하고. 오아시스 유명하죠. 그리고 자, 조승우 배우 자폐성 스펙트럼 장애 연기한 우리 조승우 배우 마라톤 다 아시죠? 네.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이거 최근 거예요. 아까도 이 전 강의에서도 계속 나왔던 이제 뭐 이름인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죠. 여기서도 자폐성 스펙트럼 장애 주인공 등장하죠. 박은빈 배우가 연기를 했고요. 근데 이 세 작품의 공통점이 뭘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연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이 연기를 할 때 뭐 제가 얼핏, 그러니까 뭐 다른 여러 가지 통해서 듣기로는 굉장히 오랜 기간 그 복지관이나 이런 데 가서 장애인분들 관찰하고 또 같이 뭐 생활도 하면서 거의 그렇게 연기를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캐릭터를 그렇게 특징을 잡아내는 거죠. 그 캐릭터의 특징을. 그렇다면 그렇게 진짜 열심히 연기 연습을 하고 공부를 하고 탐구를 해서 만들어낸 이 연기들이 이미 몸에 배어 있는 장애인 배우들은 왜 이 역을 맡지 못했을까요? 일단 저는 이게 하나의 궁금증으로 남더라고요.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비장애인 배우들이 장애인 역할을 맡고 연기를 해야 하는지, 그 정답을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본기의 차이, 아니면은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아직 예술 쪽, 특히 영화나 드라마 쪽은 이 매체잖아요. 바로 보이는. 그래서 개성보다는 외모를 더 중시하는 것 같다. 보면 다 잘생긴 배우들이잖아요. 다 예쁜 배우들.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 치고 안 예쁜 배우, 물론 지금 뭐 이제 개성이다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조연들 많이 나오고 카메오 나오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이 주연급들은 다 이렇게 외모가 출중하죠. 그래서 좀 이런 편견들도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좀 장애, 약간 이렇게 놓고 보니까 좀 서글퍼요. 네.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거는 연기력일 거예요. 배우들이 가장 중시되는 건 연기력이죠. 근데 이거는 제가 작년에 발견한 기사거든요. 글씨 잘 보이시나요? 우리나라 그 예술계 서울대라고 할 수 있는 한예종에서 이거는 이제 그 국민의힘에 있는 그 누구죠? 제가 지금 이름이 안 보여가지고. 네, 그분이 이제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대한 이제 답변이 나와 있는 건데요. 22년 기준에서 27개 학과 중에 11개 학과가 장애인 그 특별 전형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이 예술 쪽이 이 특성상 뭐 이성적인 판단과 뭐 그리고 협업 능력, 신체 능력이 뭐 그 장애 학생들이 교육 과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좀 맞지 않는다, 좀 불편하다 해가지고 뽑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찌 보면 글쎄요, 이게 맞는 말인가 싶기도 해요. 그냥 막말로 야, 니네 보니까 이 교육 못 받을 것 같아,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받지 마 이거잖아요. 선택권도 안 주고, 심지어 교육 과정인데도 교육 기회조차 받지 못하는 거죠. 그냥 너희들은 너희들 알아서 해. 너희들이 알아서 성장하고. 방목이자 방목. 근데
비장애가 있는 이 예술 지망생들은 어때요? 본인이 그냥 노력해서 들어가서 몇 년 동안 기본기 익히고 배우고 또 그런 것들 익혀서 나오잖아요. 근데 비장애인 배우들은 그렇지가 못하죠. 예술가들. 물론 받아주는 학과들도 많이 있어요. 27개 학과가 그렇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들어가는 친구들도 가서 보면은 적응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둔 사람들도 많다고. 왜 그런가 보니까 이 장애에 맞는 교육 환경이나 시스템이 아니어가지고 같이 뭔가 협업을 하기가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이런 거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그냥 비장애인 학생들이 교육 받는데 방해될까봐. 그리고 장애 학생 들어오면은 신경 써야 될 게 많으니까. 뭐 학교 시설도 바꿔야 되죠. 이번에 국민의힘 여기 국회에 들어간 아까 나온 뭐라고요? 네, 김혜진 그분도 시각장애인으로 알고 있는데 저랑 별로 친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이름을 몰라요. 네, 김혜진 그분도 이번에야 국회 들어가면서 시각장애 안내견 그거 출입 원래 그게 규정이 없어가지고 막 새로 만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바꾸고 있는 실정인데 대학들은 뭐 오죽하겠어요. 시설 다 바꿔야 되는데 경사로 깔아야 되고 뭐 점자 뭐 붙여야 되고 다 바꿔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불편하니까 그냥 오지 마라 이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생기는 문제들은 그쪽에서 책임을 지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처음부터 이런 기회를 받지 못하면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냥 사회에 나와서 바로 나 예술이 이게 맞는 것 같아 시작을 하고 싶어도 기본기가 부족하니까 그것부터 배워야 되고 그러면은 더 기본기 내가 다른 공부해야 될 시간에 그 기본기를 익혀야 되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더 발전도 더디고 그래서 저는 장애예술이 지금 이렇게 좀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물론 뭐 전공자만이 답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 않고도 진짜 활동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 계시고 인정받고 있는 분들 많거든요. 이것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네, 올해 이제 백상 예술 대상에서 연기상 수상한 이제 하지성 배우 뇌병변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연기상을 받았어요, 대상을. 근데 이분은 어떨까요? 이분도 아마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서울에 있는 장애인 극단 소속인데 이분도 전공자는 아니실 거예요. 그냥 극단에서 좀 생활 오래 하셨고 꾸준히 활동한 그런 연기자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이제 인터뷰 기사를 하나 가지고 온 건데요. 저기 보면 이제 질문이 하나가 있죠. 질문 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앞에 계신. 네. 거기에 대해서 하 배우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맞아 읽어주세요. 앞에 앉으셔서. 네. 네. 너무 잘 읽어주셨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나에 맞는 연기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우리가 좋은 연기라고 할 때 보통 어떻게 얘기하나요? 자연스러운 연기. 자연스러운 연기를 좋은 연기라고 하죠. 근데 이분들에게 장애인 배우들에게 자연스러운 연기란 건 무엇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성이 그냥 드러나는 그런 연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편함을 느끼는 것, 나를 보고 내 움직임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누구의 시선이에요? 비장애인들 시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그래도 장애인 배우나 예술가들에 대한 좀 편견이 좀 아직까지는 좀 존재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이분도 보신 적 있으실까요? 잘 모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좀 영역이 조금 그렇기도 하고 그 한발 비보이가 한쪽 다리가 의족이에요. 이분 김완혁이라는 김완혁님인데 이분이 이제 비보잉을 하시거든요. 근데 한쪽 다리가 없어요. 사고로 이제 한쪽 다리를 잃으셔서 그 후에 근데 원래 꿈이 비보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근데 그냥 실력도 그렇고 그런 것 같아서 좀 접으셨다가 사고를 당하고 나서 다시 비보이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유명한 TV 프로그램에도 많이 이제 출연을 했고 지금도 좀 활동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분이 그러면은 왜 좀 이렇게 장애를 입고 나서 유명세를 타고 좀 이렇게 활동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제 생각에는 특징이 있어서 그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특징. 이 사람을 봤을 때 딱 드러나는 특징. 왠지 우리나라는 그런 거에 좀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이분의 특징은 의족이죠. 저 의족을 솔직히 이 다리가 없이 한쪽이 없이 비보잉을 한다 이게 가능할까 생각을 저도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근데 저 의족을 사용하면서 비보잉하는 걸 제가 보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을까, 얼마나 진짜 연습을 많이 했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에는 이제 장애인들도 그냥 장애가 있어서만은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이제는 어떤 나만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을 좀 더 개발하고 좀 더 발전시켜서 그걸 가지고 예술에 좀 접목시키고 좀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만의 무기가 되는 거죠. 외발 비보이 하면은 이분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외국에서는 이 신체 장애가 있는 비보이들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만 유독 최초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시도를 안 해봐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우리나라에서 이런 문화예술 쪽에 대해서는 조금 닫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반면에 또 굉장히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아까도 많이 나왔죠. 이 드라마가 오늘 지금 여러 번 나오는데 아마 그만큼 굉장히 좀 파워가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그런 드라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우리들의 블루스 여기에 나온 이분 아시나요? 다들 한 번쯤 봤죠? 그 드라마 거의 보셨죠? 그리고 여기 제주도에서 촬영을 했잖아요. 제주도 이야기로. 정혜은 작가님인데 화가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그림을 그리셨대요. 아까 앞서 강의하신 분 그 따님도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데 이런 거 보면은 이 약간 발달장애 쪽에 있으신 분들이 좀 그림 그리는 솜씨가 뛰어나지 않은가? 예술적인 능력이 좀 탁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까 얘기했듯이 뭔가 집중하는 힘이 있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분도 자폐성 스펙트럼 장애거든요. 근데 이분이 드라마에 직접 나와서 연기를 한 거예요. 아마 진짜 처음 시도하는 걸 거예요, 우리나라. 자폐성, 특히 뭐 자폐성 이런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서는 좀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인식이 좀 좋지는 않잖아요. 근데 TV에 직접 나와서 출연을 해서 연기까지 했다. 다른 배우들하고 좀 호흡을 맞췄다. 이거는 최초의 사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 청취자들이나 뭐 시청자들 이런 분들이 봤을 때 좀 더 울림이 있지 않을까, 여운을 좀 남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꾸미지 않는 모습이 오히려 저는 되게 좋게 다가왔거든요. 그냥 연기력만 가지고 승부하고 이런 것보다 뭔가 그냥 자연스럽고
그냥 내가 주변에 다니면서 마주했을 것 같은 모습, 소박한 모습, 이런 게 진짜 진솔한 연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직접 그린 이 그림도 나와 있고요. 한 가지 더 놀라웠던 거, 이거 아시나요? 보신 분 계세요? 저도 처음 봤는데, 아니 본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딩동댕 유치원이라는 이 방송 프로그램이래요.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 별이라는 캐릭터인데, 이 친구도 자폐성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친구거든요. 처음으로 그렇게 이 캐릭터가 공연 방송, 그것도 아이들이 보는 프로에서 이렇게 등장을 한 거예요. 저 유치원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근데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좀 고무적인 게, 저런 별이라는 친구 외에도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친구들 거기에서 이제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친구도 나오고, 또 뭐 지체 장애인도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 부류의 이제 그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만들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아직 정말 뭔가 이런 좀 깨어나고 있구나, 발전하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시도도 하지 못했던 일들, 예전에 어디 방송이었지? 장애인 한번 그 친구, 어린 친구인데 초등학생이었나? 하여튼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장애인 친구 한번 나왔다가 그렇게 항의 전화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학부모들한테. 그런데 지금 이 정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다행히 우리나라가 좀 그래도 이런 장애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 굉장히 신선했어요. 별이라는 캐릭터 보면은, 그 성우분이 연기를 하셨는데 그분도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듯이 저희 극단에도 좀 변화가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극단이 하루에 1년에 공연을 뭐 서너 번 할까 말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좀 바뀐 계기가 되는 작품이에요. 저희가 2017년도부터 학교 대상으로 해서 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내용을 한 이런 교육극을 만들어서 공연을 다니고 있거든요. 학교마다 돌면서. 여기 혹시 고정욱 작가님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제주에서는 유명하지 않은 걸로 할게요. 네, 처음에 서울에서 이분 얘기했더니 거의 뭐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그분도 지체 장애가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동화책, 특히 동화책 많이 쓰셨어요. 그리고 학교 교과서에도,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렸거든요. 그 정도로 뭔가 스토리가 있는 분이에요. 그걸로 유명해지신 분인데, 그 작가님한테 저희가 의뢰를 해서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장애인식 개선 저희가 앞으로 교육을 할 건데 이런 어떤 내용 좀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직접 이제 쓰셔서 저희한테 준 작품이고요. 저 오른쪽 밑에,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오른쪽 밑에 계신 분이 저쪽 저분이 고정욱 작가님이거든요.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가운데 있는 거는 포스터가 아니에요. 그분이 나중에 이 이야기를 가지고 책을 쓰셨어요. 책을 냈어요. 출간을 하셨어요, 직접. 그래서 그 책 출간 표지 앞에 있는 표지예요. 네. 근데 이게 저희가 한 2017년부터 했는데 2019년 한 상반기 한 2년 반 정도를 계속 공연을 했거든요. 학교에서 요청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중에는 배우 비장애인 배우도 같이 해서 더블 캐스팅 해가지고 돌 정도로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서울도 서울은 기본이고 경기도부터 해서 충남 또 전라도 이런 데도 막 다녔었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저희 또 차기작 언제나 맑음이라고, 저희 원래 연출하셨던 분이 또 그분이 작가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직접 이제 작품을 쓰셨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도 또 17년 그 하반기부터 돌기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19년도 되니까 아시죠? 다 비대면 교육으로 바뀌어가지고 공연이 그냥 우수수 떨어져 나갔습니다. 취소되고. 네, 그래서 조금 비운의 작품인데, 근데 저는 굉장히 그 학생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학교에서 요청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또 재미있게 학생들이 봤고 그런 작품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왜 이 작품들 소개하냐면은 앞으로는 좀 우리가 이런 쪽으로 개발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저희 1년에 한 서너 번 공연할 것을 이 두 작품 가지고 거의 1년에 50회 이상 거의 70회까지 공연을 할 정도로 벌써 몇 배가 늘은 거예요. 물론 뭐 공연 수입이 단가가 다르고 뭐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그래서 뭐 그냥 액수로만 따지면은 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공연 기회가 그렇게 있다는 게 늘어났다는 게 또 좋은 거죠. 극단 입장에서는. 제가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작품들도 많이 있어야 되고 발전을 해야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기획력 같아요. 공연을 어떤 메시지를 담고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그냥 남들 하니까 왜 우리도 하자. 지금 대세가 이렇다. 그냥 트렌드 맞춰가는 게 아니고 그런 그런 것들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오래 가질 못해요. 전달하고자 하는 게 없으니까, 얕으니까. 다양한 방면으로 지금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특히 올해 이제 장애인 예술 쪽에 좀 변화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하지성 배우의 뭐 중요한 그 큰 역할도 있었겠지만 유독 올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장애인, 비장애인 그 단체들 간의 협업이 굉장히 많았고, 지금 여기 사진 보시면은 이것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봤던 공연인데, 이거는 그 노들 장애인 야학이라는 곳에 소속되어 있는 이제 중증 발달 장애인 친구들의 퍼포머들의 이제 버티는 몸이라는 그런 팀이에요. 거기서 이 공연을 했었던 건데 이틀 정도 공연을 하고 하루를 전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공연 기간하고 겹쳐가지고 전시만 보러 갔다 왔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 여기가 그 공간이에요. 근데 되게 공간도 소박하지만 뭔가 되게 따뜻하다, 포근하다 이런 분위기도 있었고 거기에 걸려 있는 작품들 사진들 보니까 뭔가 좀 느낌이 남다르더라고요. 그 영상도 아까 저기 중앙에 있는 게 저 영상이거든요. 영상을 이렇게 틀어놓고 있어요. 그걸 봤는데 그 발달장애 친구들이 그냥 자기가 이제 움직이고 싶을 때 움직이면서 그리고 소리도 내면서 그리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을 기획한 이 분의 나레이션이 또 같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굉장히 따뜻하고 뭔가 느낌이 있는 게 그런 작품이더라고요. 공연이라고 해야 될지 작품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좀 감명 깊게 봤기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 분들 하면은 뭔가 가르쳐야 되고 계속 뭔가 개입해야 되고 지시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냥 그분들의 그냥 고유성을 살려가지고 그냥 자유롭게 너희 하고 싶을 때 어떤 것들을 해라는 정도만 지시를 하면은 이렇게 또 특별한 또 작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이걸 기획한 게 참 좀 놀랍다 해가지고 그 예로 하나를 가져왔고요. 자, 이거는 귀를 기울이면이라는 암전 뮤지컬이에요. 암전 뮤지컬 뭔지 아시겠나요? 맞아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요. 불 다 꺼놓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목소리로만 그냥 뮤지컬 공연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이거를 그 기획한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공연을 만들게 된 계기가 시각장애인들이 공연장에 갔을 때 시각이 없는 상태에서 과연 공연을 재미있게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대요. 지금은 뭐 물론 화면 해설, 뭐 장면 해설 이런 것도 많이 있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때는 뭐 그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눈을 감고도 뭔가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한 게 바로 이 얌전 뮤지컬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큰 단점이 있어요. 제가 여기를 직접 이제 출연해서 다녀봤는데 거의 이제 복지관이나 어디 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각의 그 조건들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데는 통유리고 뭐 어떤 데는 뭐 지상에 있고 뭐 2, 3층에 있어도 암전 자체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암막 커튼 가지고 가가지고 다 붙여보고 뭐 진짜 별짓을 다 해봤는데 안 되는 데는 안 되더라고요. 암전이 안 돼요. 암전 뮤지컬인데 여기 뒤에 보시면은 저 혹시 사람들 뒤쪽에 의자 깔려 있는 거 보시나요? 거기에 그냥 앉아서 그냥 연기하는 거거든요. 자기 차례 되면 살짝 일어나가지고 연기하고 또 차례 지나면 앉고. 근데 이거는 암전일 때는 이게 괜찮은 상관이 없는데 빛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게 막 사람들이 일어났다 막 앉았다 막 이러니까 이게 효과가 아무래도 이제 보기에 좀 복잡하죠. 그래서 차라리 나중에는 일어서지 말고 그냥 제자리에 앉아서 하자. 너무 힘든 거예요. 1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연기를 하려니. 그래서 제가 이거 하면서 성우들은 뭐 동작이라도 하고 뭐라도 하죠. 근데 와 이건 너무 힘들다. 우리는 몇 군데 갔을 때 암전이 안 돼서 암전이 안 되는데 사람들 모습이 보이니까 그냥 실루엣 뮤지컬로 하자 다음부터는. 네,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이거는 오히려 시각장애인분들 대상으로 해서 목표를 그렇게 잡아서 만든 건데 오히려 비장애인분들이 더 재밌게 보시더라고요. 뭔가 새로운 경험 느낌이라고.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던 그런 시도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이름이 재밌죠. 하늘, 땅, 바다 그리고 별. 이건 또 소리컬이라고 하더라고요. 소리컬 들어보셨나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소리컬. 뮤지컬은 좀 종종 봤는데 소리컬 뭐지? 하고서는 궁금해서 갔는데 그냥 말 그대로 소리로 대사 없이 소리로 모든 걸 전달을 해요. 물론 대사가 있긴 있어요. 아예 없진 않은데 어떤 식이냐면은 여기에 나오는 하늘, 땅, 바다가 캐릭터예요. 각각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 땅, 바다예요. 이걸 그냥 캐릭터화 시킨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내는 소리는 일정해요. 땅땅땅땅땅땅땅 뭐 바다 이러고. 근데 이걸 가지고 연기를 하는 거예요. 대사처럼 꾸며서. 근데 이걸 우리가 물론 이제 별이라는 캐릭터는 조금 다른데 해설자 역할을 좀 하거든요. 뭔가 이렇게 이 이야기에 대해서 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입을 해가지고 관객들한테 설명도 하고 이 장면에 직접 들어가가지고 이들하고 소통을 해요. 그때는 똑같이 소위로 별 이러면서.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뭐 감이 잘 안 오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처음에는 뭐지 하고선 봤는데 거기 기획 의도에 보니까 발달장애인 아동들을 좀 대상으로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받아들였을 때 이해하기 쉽도록 좀 반복적인 음율이나 이제 소리로만 이렇게 메시지를 만들고 음을 만들고 감정 같은 것들을 다 그걸로 표현을 하는 것. 근데 거기에 이제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 각각의 캐릭터가 모여서 한 자리에서 모여서 있는데 서로 자기가 최고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더라고요. 저도 자세히 이거를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니까 내용을 이렇게 저는 시각장애가 있으니까 그냥 표정 이런 게 안 보여서 저게 뭘 하는 걸까 소리로만 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각각의 스토리가 있어요. 또 하늘, 땅, 별, 그래가지고 바다. 그래가지고 각각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근데 그게 다 누구나 알만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동화들 있잖아요.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 그런 거라서 그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접해봤던 사람들은 쉽게 유추가 할 수 있는데
유추할 수 있는데 발달 장애인들이 저거 소리로만 들었을 때는 과연 저게 이해가 될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 그런 부분이 조금 그래서 좀 더 설명이 있으면 어떨까 싶은데 그걸 또 안 나온 이유가 있겠죠. 뭐 제가 이걸 기획한 사람은 아니어서 연출한 사람이 아니어서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이런 장르를 시도하고 있다는 거니까 대상을 발달장애인 아동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좀 더 신선하고 뭔가 우리 예술 쪽에서 이런 다양한 쪽으로 시각을 넓히고 있다 그리고 확장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자, 이거는 마지막 제가 가져온 내용인데 이거 질문 포인트 하나 드릴게요. 그 혹시 서울에 얼마 전에 그 접근성을 위한 장애인 예술 공간 탄생한 거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나요? 자, 그럼 이거 맞추신 분 선물 드릴게요. 어떤 그 곳의 이름이 뭘까요? 아마 눈치 빠른 분은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눈치가 비슷하게 갔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네? 아닙니다. 자, 극장이에요. 극장. 선생님 역시 눈치가 빠르시네요. 자,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자, 잘 고르시기 바랍니다. 뭔지 모르시나요? 안 되는데. 향이 달라서.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저도 안 보여서 아마 그거 비누 향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아요. 모두 예술극장. 확실히 그래도 이 서울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서울에서는 야 그런 공간이 생긴대? 막 놀라운데?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정말 장애인들을 위한 공연장이어서 확실히 좀 접근성을 편하게 해놨어요. 요즘은 좀 그런 공간이 많이 생겨나고 있기도 한데 보통 옛날 건물들은 그런 게 너무 없잖아요. 다 계단이고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 다 없앤 그런 편의성이 좀 좋은 건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장애인분들이 접근하기 쉬운 그런 공간이거든요. 거기서 지금 했던 여기도 또 제가 나와요. 부끄럽지만 제가 자꾸 나옵니다. 네, 제가 같이 했던 제자리 창작 프로젝트인데요. 이게 한국하고 프랑스하고 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작가, 프랑스 연출, 그리고 조연출, 음향 이런 분들도 다 스텝이 프랑스에서 왔고요. 그러니까 이건 작년에 9월달에 처음으로 워크숍을 한다고 해서 오디션을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갔었는데 나중에 이제 모이고 나서 보니까 한 10명 정도가 모였는데 이게 장애도 있고 비장애도 있고 그리고 되게 다양한 분들이 왔어요. 뭐냐면은 배우는 저 혼자였고 배우 출신은 배우 일을 하고 있는 건 저 혼자였고 다른 분들은 다 막 뭐 악기 하는 분도 있고 아쟁 연주하는 분도 있고 또 발달장애인 무용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 판소리 하는 비장애인도 있고 되게 다양한 분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과연 이거 무슨 작품을 만들려고 이러지 했는데 되게 생각보다 괜찮은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 정서와는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좀 정말 종합예술 같은 다원예술 이런 게 탄생을 했어요. 각각의 연출이 우리들 이제 모아놓고 보고 이제 보면서 각각의 좀 맞는 스토리 같은 거를 글을 써가지고 다 그걸 메시지를 줬거든요. 그게 나중에 하나로 이제 아우러지는 느낌으로. 근데 표현이 너무 처음에 받았을 때 너무 추상적이고 막 시적인 표현 이런 게 있어서 이해가 안 됐는데 그냥 몇 번 읽고 보니까 이게 내 이야기구나.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거기 빠져들게 되는 제가 뭐 약간 최면에 걸리는 것 같이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공연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일단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좀 보기가
물론 요즘은 좀 이런 식으로 많이 하기도 해요. 하는 곡들도 있는데 조금 보기가 조금 생소했던 거라서 제가 가지고 와 봤어요. 잠시만요.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을 잊었어요. 네. 그래서 이 작품이 굉장히 좀 특별하기도 하고 장애인 비장애인들이 섞여가지고 어떤 하나의 그룹을 이루어서 만들어내는 건데 이거 저 한번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가져왔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근데 이거는 그 전체 영상은 아니에요. 약간 편집되고 그 과정을 장문원에서 제공을 해준 영상인데 제가 그냥 몰래 가져왔습니다. 어차피 제가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었던 건데 뭐 나중에 뭐라고 하진 않겠죠. 네. 난 세상에 들어왔어. 소리가 너무 작네요. 지금 이곳에 들어오듯이. 네, 감사합니다. 난 너와 같아서 태양보다 더 많은 열을 발산하고 있어. 살아오면서 너에게 가장 많은 빛을 준 건 뭐야? 바리레기 공주. 바리데기 공주. 오 마이 갓. 너에게서 빛을 빼앗아간 건 뭐야? 저분은 뇌병변 장애가 있는 사진 작가예요. 가능. 운예 가능. 함께 모여서 저렇게 춤이라고 하기엔 뭐하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마로니 공원에서 했던 건데요. 눈을 감고 뒤에서 사람이 앞에 사람은 눈을 감고 뒤에서 사람이 조종을 해요.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Donc je mets les choses dans cet ordre-là. D'abord m'intéresser à l'humanité, à des humanités, ce qui les constitue individuellement ou dans leur rapport au monde. Après je m'intéresse à ce qui les occupe socialement, comme le métier, la profession. 미셸은 미니님이 말하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미술 작가고요. 네, 하는 일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저의 정체성을 미술 작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인터뷰에 나왔던 분이 저희가 찍었던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방금 보면 나랑 데이트할래? 이렇게 중국인은 나가 안 와요. 나의 작업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제 작품이 2003년부터 나왔고, 그러면 이제 어디를 나의 전시장으로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그게 저는 약간 화이트 큐브라고 하는데 전시장을 그것이 아닌 어떤 곳들을 계속 찾았던 것 같아요. 길거리에 나가고 여행의 장면과 뭐 상상, 꿈 이런 것들을 좀 섞어서 드로잉을 만들고 있습니다. La méthode consisterait à être le plus ouvert, capter des éléments qui nous semblent être importants, signifiants, pour dire
la place de quelqu'un dans le monde et comment il est regardé ou comment il se voit, et de le proposer en fait dans un temps du spectacle, hein, mais dans un temps qui soit propice à la réflexion, à l'observation, à l'écoute. Bouleverser la lumière.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미니님 오리지만 뭐 상상해서 말한다면 나는 빛을 통과하고 싶어. 민희? C'est une phrase courte, 되게 짧게 한 문장으로 나는 뭘 원한다. une réponse courte, très courte. 뭐 이런 대답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압축적이고. 엘바 해보고. C'est des études très sérieuses. Elle tombe à 12% quand on est adolescent. Plusieurs réponses à un problème. 그것들 그런 생각들은 되게 많은 대답들이 은하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은하가. Et depuis le fait que vous vous sentez un peu lumineux, 뭐 언제 이제 내가 더 이렇게 빛난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가. donc ça serait des très belles choses à entendre. 아마도 되게 아름다운 것을 저희가 들을 수 있겠죠. Et autre chose qui est moins drôle à entendre, qu'est-ce qui vous a retiré de la lumière? Vous allez dire dans ce spectacle, je ne dis pas que c'est ça que vous allez dire, hein. Tout ce que vous allez dire dans ce spectacle, il faut que ce soit utile pour les gens qui vous écoutent. 기자, 기사, 사시미.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 승질급한 한국 사람이 저 사람이 뭔가 이제 그 짧은 시일 내에 우리에게 뭘 하려면 요구하고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막 했는데 대사를 딱 써온 걸 보고 저의 대사를 써온 걸 보고 이 사람이 그동안 나를 관찰했구나. 순간 섬뜩하고 무섭기도 하고 나는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괴로워하지 않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동원해서 현재에 집중하는 법을 배웠거든. 근데 어떻게 배웠는지 알아? 그 통찰력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저는 이런 대사가 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든 아까 소개됐던 김한경님, 저도 이번에 같이 공연하면서 알게 되신 분인데 지금 기부행하는 모습 보이죠? 나를 지탱하는 이 능력, 나는 이 세상에 다시 익숙해졌고 이 세상에 다시 친숙해졌어. 하지만 내 몸의 시작, 내 몸의 어릴 적 좋았던 모습은 잊어야 됐어. 저는 그 문구는 참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아, 내가 그래도 장애인이 된 후로 10년이나 지나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단 게,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단 게 익숙해지고 친숙해졌구나. 이 의족이랑 내 장애랑. 잊는다는 건 슬플 수도 있지만 잊어버려야 됐거든요. 그래야 살 수가, 그래야 이 다음을 할 수가 있으니. 그런 거를 보면서 참 이 고민을 많이 하고 쓰신 글인가? 아니면은 천재신가? 관객에게 느낄 시간을 주고. 중립의 몸들이 있어. 너를 발산하지 않은 것. 한다. 2평방미터의 내 몸의 온도. Plus calmement. 그래서 사람들 이야기를 조금 더 차분하게 이야기해 주시고요. Faut que tu deviennes le maître de ce... 승규님이 이 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Tu es comme un magicien, tu me captes
et après tu nous balades. 좀 표현하는 방법이 되게 좀 시적이고 뭔가 좀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하는, 그러니까 정확한 정답을 딱 그 메시지를 딱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질문 같은 거를 던져 놓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근데 제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이제 대사가 잘 나오는데, 저도 아직 이게 무슨 뜻일까라는 고민을 해본 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Michel a fait un travail d'écriture où il a mixé en fait des choses qu'il percevait des interprètes, des gens qu'il avait rencontrés. Il les a croisés avec des préoccupations plus larges, je dirais plus cosmiques presque, c'est-à-dire qui concernent qui concernent les atomes dans l'univers, le déplacement des galaxies, l'éloignement des planètes, l'attraction des étoiles, ce qui donne de la lumière, ce qui enlève de la lumière. Donc des choses qui sont de l'ordre du très très grand, du très très rapide, du cosmique, pour le faire porter par des individus. Alors ça c'est assez intéressant, la différence d'échelle entre le très grand et le très petit. Le début là, il le dit plus. Il démarre de là. Je regarde. Mais ça du coup. Michel n'est pas là, donc je dois enlever ça ou pas ça... 나는 공기가 이 지구에 살았던 모든 존재의 원자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 평균 1000만 개의 원자를 가지고 있어요. 빛과 신, 달의 요정, 저승사자, 그리고 나훈아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 리스트로 계속 더 추가해 주세요. 흔적. 나훈아. 모든 사람한테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 대본을 받고 당연히 어렵게 쓴 글을 번역을 한 거니까요. 그리고 의도도 어려운 게 맞으니까요. 번역을 하시자면 시적인 표현이다, 이런 느낌인 건데 다 한 번씩 가공을 한 다음에 배우들도 이제 참여를 하는 거죠, 이 대본 작업에. Quand elle dit ça, il y a peut-être un spectateur qui est comme ça, donc elle lui dit mais c'est très simple ce que je dis. 이거 다른 사람들이 날 따라와 원래 있었는데 이제 없어졌어요. 당신들 논란의 자리를 잡을 거야. 다시 할게요.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빛? 내 손에 빛이 있어라는 그 단어가 있거든요. 제 대본에, 제 부분. 그게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내 팔은 빛 속에 있지. 내 손에 명령하기 때문이지. 난 그걸 봐. 분명히 봐. 난 지금 눈앞에서 커질 거야. 자리를 잡을 거야. C'est parce que ses mains, elles ont envie d'aller dans la lumière. 왜냐하면 이 손이 빛 속에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빛을 향해 있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근데 팔은 손을 따라가고 싶어 하니까 당연히 빛 속에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내 팔은 내 손에 순종하기 때문에 빛 속에 있어. 아니면 어려워. 내 팔은 내 손을 따라가기 때문에 빛 속에 있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중립의 몸들이 있다. 중립의 몸들이 있다. 태양보다 더 많은 열을 내고 태양보다 더 많은 열을 내고 내 몸의 표면은 태양보다 더 많은 몸의 표면은 태양보다 더 많은 열을 내뿜는다. Il
focalité sur ce qui se passe. 사실 관객들이 어떻게 지금 반응하는지에 더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Sur le temps de 실험해 s'imiter, 보셔야 돼요. le déplacement. 그래서 서로의 흔적을 따라갈 수 있을 거야. Ok, c'est bien. 이제 항상 워크숍 때도 뭐든지 이렇게 자유롭게 해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는 그때는 이제 그게 제일 어려웠거든요. 왜냐면 내가 하고 있는 게 나도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리고 부끄럽고 뭔가 자유로운 게 되게 힘들었는데 한번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저한테 스스로 이번에는 이걸 해봐야겠다 이렇게 미셀의 디렉션에 대한 해석이 생기다 보니까 그제야 자유롭게 뭐든지 해보라는 게 이해가 되고 무대 입장에서 연기를 하면서부터 입장을 해서 와서 대사를 하고 갑자기 몸짓을 하라 하고 뭐 악기도 그런 선율적이고 음악적인 게 아니라 새롭고 낯설고 이상하게 막 그냥 너의 막 낯선 소리를 만들어봐라, 낯선 행동을 해봐라. 이 모든 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낯선 네, 색다른 경험이죠. 네, 영상 어떻게 보셨어요? 어렵지 않으세요? 저도 어려웠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요구하는 건지 뭘 요구하는 건지도 모르면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근데 어쨌든 이게 작년에 9월 달에 저희가 처음 워크숍을 했다고 했죠.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했어요. 그리고 또 헤어졌다가 올해 2월에 다시 모여서 또 한 일주일 워크숍 하고 그때는 그 모두예술극장이 공사 중이어서 다른 공간에서 쇼케이스 공연을 했고요. 그리고 다시 또 올해 10월 말부터였나요? 그때 또 모여서 워크숍 한 열흘 하고 이제 모두예술극장 개관 기념 공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총 한 3주 정도 워크숍을 하고 공연을 한 건데 그 3주간에 정말 많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계속 강조했던 건 낯섦. 뭔가 우리나라에서 해오지 않은 방법으로 자꾸 뭔가를 시키니까 낯설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뭔가 주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 근데 여기서는 자유롭게 해봐라고 하니까 그 자유롭게 어떻게 내가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느낌. 이게 좀 그 문화 예술을 좀 다루는 선진국들하고 우리나라가 조금 다른 면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좀 다른 그 선진국에 있는 걸 가져와서 그걸 모티브로 해서 더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다. 시도하려고 하고 있다. 이게 긍정적인 신호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또 이제 예술도 그렇지만 장애 예술도 어쨌든 이 발을 맞춰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예술 쪽은 비장애인 예술 쪽은 진보하고 있는데 우리 장애 예술 쪽만 제자리에 있다면 당연히 같이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런 교육기관들도 좀 뭔가 이 예술, 장애 예술 쪽을 더 좀 발전시키고 또 진보시키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되지 않나 이제는 이쪽에 좀 더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앞으로는 만약에 그렇게 비장애인 학생들하고 같이 뭔가 어울려서 교육 과정을 이수해내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차라리 장애인 예술학교 같은 걸 세워서 장애인들이 처음부터 좀 예술가로서 내가 꿈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면 오히려 더 편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나와서 이제 장애 비장애 예술이 만나서 어떤 작업을 하든 그렇게 해서 가야지 지금처럼 뭐 예술은 예술대로, 그러니까 비장애 예술은 비장애 예술대로 가고 장애 예술은 장애 예술대로 가고라고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가 시켜 놓으면은 아마 지금하고 별반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이렇게 장애 예술 쪽에 관심이 높고 뭔가 같이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 이 시기에 그런 것들이 좀 생겨나야 앞으로 또 우리가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고, 또 그것이 좀 더 앞으로 이 예술계가 서로 뭉쳐서 확장돼서 더 진보하고 이런 과정을 밟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오늘 강의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본 이 영상들만 봐도 아니면 사진들만 봐도 많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장애 예술도 많이 시도하고 있고 많이 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근데 지금 그게 충분하진 않다. 앞으로 해야 할 것들이 더 많다. 그리고 우리가 애초에 처음부터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좀 더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을 많이 했습니다. 네. 앉아 계시냐고 너무 힘드셨죠? 오랜 시간. 지금 혹시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요? 4분. 질문 하나 딱 받을까요? 선생님, 네. 좋습니다. 잠시만요. 근데 선생님, 죄송한데 두 번째 질문 해주시면 안 될까요? 첫 번째는 양보해 주세요. 네. 첫 번째 질문 만약에 하실 분 한 번.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안 되는데 이거 드리려고 했는데 첫 질문 해주신 분한테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난 그래도 죽어도 질문 못하겠다 하면은 드릴게요.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한테 질문 받겠습니다. 네. 해주신 어떤 활동들이랑 그런 내용들 굉장히 잘 봤고, 몰랐던 또 다른 어떤 제가 시각예술 쪽이어서 또 연극이라던가 이제 이런 쪽의 활동들 같은 것도 같이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장애예술에 대해서 계속 이제 이렇게 보는 이제 관람객 관객으로서 늘 이제 드는 생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비장애인이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생각들이 이제 저도 이제 장애인 예술가 분들과 이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 계셔서 그냥 이렇게 되게 그냥 좀 뭐라 그래야 되지, 편한 마음으로 그냥 고민하다 그냥 편한 마음으로 한번 여쭤봐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여쭤보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교육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요즘에 이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선은 이동권, 그러니까는 어떤 장소에도 다 갈 수 있어요. 그래야 사실은 경험이 장애인분들도 늘어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비장애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술적 경험이 어릴 때부터 없기 때문에 예술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이 다른 건 사실 그거는 이제 비장애인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더 그런 기회가 없는 게 장애인분들이기 때문에 예술이 많이 경험이 돼야 사실 이제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왜냐하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예술 교육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이거는 이제 어떤 생각도 드냐 하면, 장애인 분들이 장애를 장애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이제 이게 장애인 분들도 장애를 장애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가끔 이제 들 때도 있는 거예요. 훨씬 더 장애를 개성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오한숙희 선생님처럼 개성이라고 생각하고, 장애를 다름이라고 생각하고, 또 장애를 또 다른 가능성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사실은 장애 자체를 드러내는 것이 장애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의 개성을 드러내는 거고, 사실은 나의 다름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예술에 있어서는 이것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조금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장애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드러내고 그것이 갖고 있는 다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고민을 한다면, 그러면 아까 전에 이야기하셨던 장애 예술가 분들이 또 다른 어떤 그런 예술성들을 다르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기회들도 더 늘어날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는데, 혹시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생각이 조금 뭔가 이게 뭔가 이렇게 좀 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있을까, 약간 이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우선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네, 저도 아까 이제 강조한 것이 장애가 좀 특징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특징이 있는 그런 것들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게 그 개성하고 뭐 비슷하다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좀 이거는 뭐 몇 번을 강조해도 좀 부족할 부분이지만 방금 말씀하신 접근성 부분만이 문제가 아니고 심리적인 장벽도 문제거든요. 그것들이 같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심리적인 장벽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뭔가 너의 장애를 잘 드러내고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먼저 심리적인 부분이 해소가 돼야 내 장애를 제대로 드러내고 이걸 개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지금 아직까지는 이 장애를 장애로 보지 않을 수는 없죠. 아무래도 내가 뭐 문턱이 없어졌다고 해서 물론 이동은 편해지겠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장소까지 이동하는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에는 거기서 또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내가 외출을 하기 위해서는 3시간, 4시간을 들여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집 안에서의 또 과정이에요. 새로운 과정이에요. 집 밖에 나갔을 때는 그 후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고, 그 이전의 문제는 집 안에서의 또 내 기본적인 생활, 머리를 감는다든지 그러니까 샤워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지만은, 정말 뇌병변 심하고 지체가 좀 많이 있는 분들은 그게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거기에서 또 충분한 그 시간적인 여유를 갖지 못하면은 내가 어떤 작품을 같이 할 때, 그러니까 혼자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겠죠. 내가 비는 시간에 작업을 하는 거니까. 근데 어떤 시간적인 거를 약속을 해놓고서는 공연을 준비해야 된다든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같은 협업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이게 굉장히 또 많은 걸림돌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직까지는 좀 더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선생님이 질문하신 거는 어쨌든 그 서로 간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장애를 그냥 개성으로서 받아들인다는 개념이 더 강하다고 해야 될까요? 제가 질문을 잘못 이해했나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확실히 좀 더 드러내고 좀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회가 그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이라든지 인식 자체가 좀 더 열려 있어야, 그러니까 포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이런 뭐 제도들이라든지 뭐 사회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전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람들의 인식 수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인식 수준이 변화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을 해주셨는데 죄송해요. 상품을 다른 분께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제 옆에서 열심히 우리 수어 통역 해주신 선생님께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네, 받아주십시오. 네. 자, 어쨌든 1시간 반 동안 정말 길게 들어주셨어요. 이 자리 지키고 있는 것도 정말 힘드실 텐데, 아니 1시간 반 전에 공연을 보는 것도 또 너무 힘들 텐데 1시간 반 동안 얘기만 들으려니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네. 사실 말하는 제가 더 힘들었습니다. 아시죠? 네. 자, 오늘 강의는 강의래. 자꾸 강의라고 돼요. 왜냐면은 제가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사로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강의라고 하게 돼요. 네. 오늘 강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또 뒤에 분도 이제 강연 저도 같이 여기 앞에서 청강하도록 할 테니까요. 조금만 더 힘내셔서 우리 뒤에 오신 분들 열심히 잘 하실 수 있도록 기운 내서 우리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